반갑습니다. 오늘도 테슬라 소식과 함께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건 사이버 트럭이죠. 이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 지난 2분기 벌써 미국 전기차 트럭에서 1등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3분기 또 생산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며 지난 분기와 비교했을 때 거의 2배 이상 판매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 벌써 1등이었는데 이번 분기 단 한 분기 만에 2배의 판매량 증가가 예상되는 사이버 트럭, 테슬라의 제조 능력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오늘 아크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바이두와 웨이모의 1년간 얼마만큼의 자율주행이 이루어지는지를 마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바이두 같은 경우 이제 360-70만 마일 정도가 매년 자율주행으로 운행이 되고 있으며 웨이모 같은 경우 500만 마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테슬라는 나와 있지가 않죠. 이게 왜 나와 있지 않느냐? 이걸 함께 표시하게 되면은 이제 스케일이 너무 달라서 바이두와 웨이모가 어느 정도의 주행을 하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방금 앞서서 100만 단위를 이야기하였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 18억 마일이 매년 쌓이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은 지난 2024년 아크 빅 아이디어스 리포트에서도 볼 수 있었죠. 바이두와 웨이모 역시 빠르게 자율주행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데 테슬라의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들을 함께 비교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쌓이는 속도가 50배 혹은 280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기업에서는 엔투엔드 형태의 자율주행을 만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 엔투엔드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결국 데이터가 밑바탕이 되어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여기서 수백 배가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데이터만으로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통해서 트레이닝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기가 텍사스에서 건설하고 있는데 이 내부 모습을 일론 머스크가 오늘 공개해 주었습니다. 지금 들어보면은 벌써 팬이 가동되는 소리가 들리고 또 상당히 많은 렉에서 선이 연결되어 있고 불빛이 들어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슈퍼컴퓨터 클러스터, 이걸 콜텍스라고 명명하였죠. 건축 중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그리고 중간에 보면 재미난 화면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카드보드를 가지고 숫자를 적어놔서 조금 더 정렬을 쉽게 해놓은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카드보드지까지 활용을 해서 최대한 빠르게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고 있는 테슬라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왜 일론의 기업에서 혁신의 속도가 다른 기업과 차이가 많이 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일론이 가지고 있는 많은 기업이 있지만 이 보링 컴퍼니 같은 경우 테슬라와의 협업이 조만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사를 보시면은 올해 말부터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이 터널에서는 자율주행이 시작될 계획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링 컴퍼니 같은 경우 벌써 테슬라와 다양한 협업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기가 텍사스 내부입니다. 기가 텍사스 내부의 터널을 만들 때도 이 보링 컴퍼니의 기기가 활용이 되었었고 또 비슷하게 할리우드나 라스베이거스에서 이 터널을 만들고 있고 이 터널을 만든 것 자체가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염두에 두고 만든 터널입니다.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 터널과 자율주행을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 계획의 일부가 벌써 올해 말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보링 컴퍼니에서 밝힌 것입니다. 또 타이밍이 상당히 미묘하죠. FSD가 완성되어가는 타이밍, 역사상 본 적 없는 최대 규모의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FSD를 트레이닝 시키는 타이밍이 바로 이번 연말이 되게 됩니다. 현재 12.5 버전만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 완성이 되었고 하드웨어 3에도 배포가 되었는데 이 슈퍼컴퓨터 클러스터에서 다시 한 번 더 트레이닝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더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이 나올 수 있는지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시점입니다. 또 이걸 보고 어떻게 테슬라를 자동차만 만드는 회사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는 도조까지 더욱더 본격적으로 슈퍼컴퓨터 클러스터에 합세하게 됩니다. 이 영상은 세미팩토리의 건설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둥을 세워 올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25년 말부터 생산을 시작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간 5만 대의 세미트럭을 추가로 생산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주 재미난 평가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테슬라 3분기 마진이 호러쇼가 될 것이다 라고 한 애널리스트가 말을 한 것입니다. 왜 호러쇼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중국에서 모델 3와 모델 Y 모든 트림에서 3분기 말까지 0% 할부 프로모션이 진행되기 때문에 3분기 호러쇼가 될 것이다 라고 그 유명한 고든 존슨이 밝혔습니다. 호러쇼를 야기한 프로모션을 보게 되면 중국에서는 모델 3 같은 경우 월 356달러만 지불하게 되면은 모델 3를 구매할 수 있고 이게 리스도 아니고 할부 프로모션을 통해서 너무나도 저렴하죠. 모델 Y 같은 경우는 397달러만 지불하면은 모델 Y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 좋은 것 같은데 마진이 박살나서 호러쇼가 될 것이다 라고 이 고든 존슨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고든 존슨 같은 경우 거진 10년 동안 일관되게 사실관계가 잘못된 이야기도 많이 하였으며 논리나 이 평가의 수준을 보게 되면 정말 처참한 분석을 많이 한다라고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실제 성적을 본다 하더라도 애널리스트 중에 거의 꼴찌였는데 최근 성적이 조금 올라서 9,000명 중에 8,400등, 전문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38,600여 명 중에 3만 등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관되게 정말 질이 낮은 헛소리를 많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디어에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라는 것도 흥미롭죠.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객관성이라는 게 실질적인 객관성이 아니라 형태의 객관성에 집착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전혀 객관적이지 않은데 좋은 이야기가 조금 들어가 있고 안 좋은 이야기가 조금 들어가 있으면은 그냥 겉으로 봤을 때 객관적이다라고 인지를 하죠. 이게 깊이 있게 살펴보지 않고 수박 겉핥기만 하다 보면은 손쉽게 생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니즈를 또 미디어에서 챙겨주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모션 실제 마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분명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 2분기 같은 경우도 이 할부 프로모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도 하였고 테슬라의 차량 평균 판매가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이제 이게 추가로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분기 역시 평균 판매가 하락은 어느 정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는 분명 마진에 마이너스 영향을 주는 부분이 되죠. 그런데 동시에 마진에 플러스 영향을 주는 원가 감소 역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3분기 역시 평균 판매가는 조금 더 추가 하락을 하며 마진은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마진 수치가 높은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총이익 금액이 얼마이냐가 중요합니다. 3분기 같은 경우 판매량 자체가 크게 증가를 하였기 때문에 마진은 조금 희생이 된다 하더라도 또 중국에서 아주 잘 팔리고 있죠. 전체 총이익 금액 자체가 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마진 지키고자 내가 얻는 이익을 포기하느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선택을 봤을 때 높은 마진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내가 얻는 전체 이득 금액을 줄이는 것과 마진을 조금 낮추더라도 더욱더 높은 이익을 얻는 것. 당연히 더욱더 높은 이익을 얻는 게 올바른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할부 프로모션이라는 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이건 기준금리가 높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9월부터는 기준금리 인하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 말은 4분기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 자동차 시장의 전반적인 수요 자체가 더 올라가서 판매량은 더욱더 증가하게 되고 마진 자체도 자동적으로 더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부 프로모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동차 평균 판매가 하락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자동으로 상쇄가 되어서 그 크기가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단기적으로 공포를 조성할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애널리스트 항상 존재하고 미래에도 존재할 것입니다. 얼마나 큰 그림을 보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또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차량 자체의 경쟁력, 이 경쟁력은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료 같은 경우는 독일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SUV
누적 판매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꾸준하게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시장 상황의 변화함에 따라서 판매량의 속도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단일 시장 안에서 똑같은 전기차 SUV 세그먼트 안을 보게 되면 같은 차량 안에서 경쟁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경쟁력이라고 하면은 차량의 절대적인 성능도 중요하고 또 미래 확장 능력도 중요하죠. 테슬라 모델 같은 경우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이 확장 능력 상당히 큰 가능성인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평가가 되고 있지 못한데 2025년 이 내용이 아주 빠르게 바뀔 수 있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중요한 게 아무리 좋은 차량이라도 너무 비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면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 원가 관리 부분에서 그 어떤 기업과 비교해도 우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저가형 모델까지 2025년에 나오게 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큰 점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해서 다양한 노이즈가 존재하는데 실제 전 세계 시장을 보게 되면은 그 점유율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으며 또 점유율이 크게 점프하는 시기를 눈앞에 두고 있기도 합니다. 왜 전기차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는가? 결국은 가격 경쟁력이 지금까지 변화를 만든 핵심 드라이버입니다. 이제 초기 구매 금액이 사실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전기차 구매가도 상당히 많이 내려갔고 특히나 중고가 같은 경우는 정말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 핵심 경쟁력은 한번 구매하고 난 다음에 유지 보수비와 연료비가 내연차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도 주마다 다르지만 테슬라 차량을 사용함으로써 주유 비용 절감이 매월 142불, 연간 1,500불 이상을 넘기는 경우도 많고 유지 보수 비용에서도 큰 문제 없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탈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죠.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빠르게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제 2025년 저가형 모델이 나오는 순간 이제 다시 한 번 더 큰 파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IEA를 통해서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전 세계 전력 수요 증가의 약 절반을 태양광 발전만으로 충족하게 될 것이다 라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 내용도 주요 내용만 뽑아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 세계의 전력량, 수요와 공급량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수요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은 전력량이 아주 빠르게 증가하는 것 같기는 한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작년과 비교했을 때 몇 퍼센트의 변화가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여전히 한 4% 정도 전 세계 기준으로 전력량의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도 생각만큼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는 않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수요가 증가하는지를 보게 되면 역시 중국에서 수요 증가량이 5% 이상이 예상되며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더 높은 전력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전력량이 인도가 중국에 비해서 훨씬 적기 때문에 인도에서 추가로 사용하는 전력 소비량의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상대적으로 더 낮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각 국가별 절대적으로 얼마만큼의 전력을 소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 미국의 2배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공급량도 살펴보겠지만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력량이 미국의 2배 이상이기도 합니다. 또 유럽과 비교해 보면은 3배 이상의 차이가 나죠. 이것도 한 국가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새로운 지표로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에너지와 관련해서 사실상 초강대국인 미국을 2배 이상 따돌리며 에너지 산업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각 국가별로 에너지 소비량이 그 차이량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 2019년 이후부터 중국 같은 경우 매년
전력 소비량이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자료가 보여주는 게 중국에서 에너지 시장의 미래가 아주 밝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2025년 중국의 메가팩토리 역시 가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테슬라의 메가팩토리를 통해서 에너지 부분의 큰 점프 역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미래다라는 걸 뒷받침해주는 자료입니다. 지금 보면은 전 세계 전력 소비 증가량의 거의 절반이 중국이 차지하는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2023년 같은 경우 거진 한 70%전 세계 전력 소비량 증가 70%를 중국이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전력 공급량을 보게 되면은 또 중국이 큰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 국가별 자료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어떤 형태의 발전이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되면은 2025년부터는 절대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발전시키는 전력량이 화석에너지 기반 전력 발전량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제 정말 시대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에너지 산업에서 중국 시장이 미국 시장의 2배로 1등을 하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하는 양이 화석에너지 발전량을 넘어서는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라는 중요한 변화를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이 역시 갑작스러운 내용이 아니기도 합니다. 비슷하게 에너지 발전량의 변화를 소스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역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으며 화석연료 같은 경우 최근 추세를 보면은 이 증가량 자체가 점점 더 줄어들다가 2025년부터는 오히려 감소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화석연료 전력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전력 발전 그 격차는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게 되며 바로 이 분야에서 리더인 테슬라 에너지 부분의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 역시 작년과 비교했을 때 각 국가별로 에너지 발전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발전시키는 양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통해서도 에너지 발전량이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이게 전체 비율로 봤을 때 약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거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차이이기 때문에 전체 발전량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발전량을 2022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역시 중국이 1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과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화석 기반 에너지 발전량이 높지만 무서운 정도로 빠르게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중국에서 키워나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리비안과 관련해서 다양한 소식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영상 같은 경우 어제 리비안 공장 앞쪽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이 화재 같은 경우 다행히 진압이 되었고 약 60대 리비안 차량이 화재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즉 구체적으로 왜 화재가 발생했는지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리비안과 관련해서 트래블 키친 세트가 리콜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전기 픽업 트럭을 활용해서 또 캠핑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한 그런 액세서리였는데 이유를 밝히지 않고 리콜이 되었습니다. 이 트래블 키친 액세서리를 활용하면은 캠핑 가서 원하는 요리를 그대로 할 수 있는 액세서리였는데 이제 고객들에게 정확하게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지 않으며 그냥 딜레이가 되고 있다라는 정도의 설명만을 하며 리콜을 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스페이스X와 관련해서 또 아주 기대되는 이벤트가 오늘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스페이스X는 현재 거의 3일마다 한 번씩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있으며 내년 같은 경우는 2일마다 한 번씩 쏘아 올리게 됩니다. 스페이스X는 엄청난 속도로 계속해서 발사 주기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올해 이후부터 우주로 발사되는 모든 수화물 질량의 90% 이상이 스페이스X를 통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또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4시에서 5시 정도 드디어 폴라리스 돈이 또 스페이스X를 통해서 발사가 되게 됩니다. 이제 이 발사 시간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현재 목표로 하는 시간은 동부 시간 기준 오후 3시 38분, 한국 시간 기준
오후 4시 38분이 됩니다. 그래서 발사의 창이 4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발사 자체는 이 시간과는 조금 많이 다르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또 역사의 한 획을 끊는 의미 있는 발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영상도 실시간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공식 사이트 링크를 제가 고정 댓글로 달아둘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오후 4시 정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며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